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오라클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9월 인하 이후에 앞으로 연준이 어떠한 경로를 채택할 것이냐, 물가와 고용, 양대 지표 가운데 고용에 조금 더 무게가 쏠렸던 하루였습니다. PPI의 하락분을 CPI가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고용 시장의 둔화를 연준이 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쪽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 것인가, 9월 FOMC에 실리는 무게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 주요 내용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미국 증시 CPI 물가까지 받아든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주 있을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문제 없겠구나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직행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0.7%의 탄력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22,000포인트 선을 돌파했고요. 다우 지수도 1.4%의 강세에 사상 처음으로 46,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0.9%의 플러스권이죠. 이제는 6,60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3대 지수 모두 오늘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신고가를 새로 경신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 8월 CPI 물가지수를 아주 잘 소화를 했습니다. 사실 전월 대비 0.4%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였던 0.3%를 웃돌았거든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물가의 상승 속도가 조금 더 가팔라졌다. 여전히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확인됐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범위를 아주 크게 벗어난 건 아니다. 그래서 연준의 인하 행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빅컷을 기대하기에는 이제는 좀 어려워 보이죠.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는 어제까지는 한 12%대까지 반영되어 있던 50bp 빅컷 확률이 이 CPI 발표 이후에 7%대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시장의 둔화 시그널은 오늘 다시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매주 발표되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전주 대비 27,000명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2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3만 명대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 거기다가 2021년 10월 내 최고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지표들이었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는 1bp 이상 하락하면서 장중한 때에는 4%를 밑도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간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한국이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라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했는데 일방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일단 풀이를 해봐야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월간 보고서 내용을 소화하면서 2%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증산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엄청난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62달러대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연출했던 가운데 주인공은 테슬라였습니다. 6%대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진척 사항이 발표되면서 급등으로 반응이 나타났고요. 그런가 하면 이쪽에 소프트웨어 섹터로 가서는 어제 36%나 폭등을 했던 오라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6%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역시 30%대 폭락했던 기업이 바로 이 반도체 EDA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시놉시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되돌림이 유입되면서 13% 가까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AI 칩 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 갈등이 이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점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주들은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폭 쉬어가고 브로드컴과 AMD가 되돌림 나오면서 2%대에 급락했던 반면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오늘 7%대 급등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시티 측에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잠시 후 뒤에서 혜은 앵커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밖에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급등세도 눈에 띄죠.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이 4%에서 7%대의 급등권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이 몰리는 업종들이 올랐는데요. 이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본래 금리가 높아야 대출 이자가 많으니까 이익이 올라가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고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지는 순간 대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부실 우려 해소가 기대감이 지금 부실 해소 우려 기대감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과 시티의 주가가 1.7%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월마트 역시 경기 방어주들 역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자 부담 완화 기대감 속 2.2%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는 주택 건설주들이 대체적으로 2%대의 상승세를 나타나면서 오늘 홈빌더스 ETF의 상승세 역시나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주 내부적으로는 센틴이 연간 이익 전망치를 재확인하면서 10% 이상 급등하고 또 피어 종목들의 강세까지 주도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네바다주의 공공도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바다주의 차량국이죠. DMV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네바다주의 경우에는 특히나 자율주행의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로 꼽히고는 합니다. 때문에 테슬라, 주크스, 모셔널 등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점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아직은 테스트 승인을 얻은 거기 때문에 상업 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 머스크는 연말까지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이 로보택시 운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의 진척 상황이 들려오자 테슬라의 주가는 6%의 급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 368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대기업이죠. 알리바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 전환사채 이슈가 특히나 들려올 때는 보통은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로 주가도 좀 압박을 받고는 하는데 오늘 이 소식은 오히려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미래 성장에 투자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줬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동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확장하고 또 글로벌 사업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함께 전했고요. 그러면서 알리바바의 주가 8% 급등했고 155.44달러까지 가리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으로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놨던 기업 확인해 봅니다. 어도비의 실적이 들려왔는데요. 성적표를 함께 열어보시죠. 59억 9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5.31달러의 EPS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11% 성장한 가운데 헤드라인 넘버 더블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어도비의 주가가 올 들어서 나스닥이 14% 상승하는 동안 21%나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피어 종목들 그리고 특히 기술주들 가운데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어도비가 부진했는가? 파이어플라이 같은 생성형 AI 기능을 강화하고는 했는데 수익화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발목을 잡았고요. 그리고 캔바라든지 피그마, 미드저니 같은 쟁쟁한 AI 디자인 툴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툴, 이 어도비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트가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 결과를 통해서 약간의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6% 급등권까지 바로 직행을 했다가 현재는 3%대까지 살짝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359달러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확인해 봅니다. 피규어 테크놀로지 오늘 IPO를 치렀습니다. 이 피규어가 어떤 기업인가 보면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상장을 치렀고 공모가보다 44% 높은 36달러대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한 때에는 38달러대까지 치솟는 순간이 있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4%의 플러스권을 지켜내면서 31달러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죠. 기업 가치는 단숨에 76억 달러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워너브로 디스커버리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대부분 현금으로 구성된 인수 제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 들려왔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인수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주가는 이 뉴스가 나온 직후에 20%대 급등권으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 29% 가까운 탄력도를 지켜냈고요. 16.17달러의 마감, 올해 들어서의 주가 상승률은 이제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쇼피파이의 임원인 카즈 네자티안이 신임 CEO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도어의 공동 창업자가 다시금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라는 뉴스까지 함께 전해졌거든요. 오늘 오픈도어 상장한 이래 최고 당일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79.52% 뛰어 올랐고요. 주가는 10.52달러대에 안착했습니다. 그 밖에는 에브비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자사의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이 린버크에 대한 복제약 경쟁을 차단하는 합의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브비의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고요. 4.1%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220달러까지 치솟았죠.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레볼루션 메디슨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바이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레볼루션은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간밤 임상시험 이상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4분기에는 3상시험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역시 10%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나스닥, S&P 500 지수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앞으로 어떤 시사점을 찾아가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덴이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6,600포인트에서 6,8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최대 7,000포인트 선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급등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 7,000포인트의 도달 가능성 25%가량으로 본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9월 인하를 진행할 것은 굉장히 유력한 시나리오가 됐고 거기다가 만약에 9월 FOMC에서 추가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던져준다라고 한다면 급등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조정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 증시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8월 CPI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CPI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게 나왔는가를 상세히 짚어주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8월 CPI 상당히 물가가 끈적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B컷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둔화를 잘 잡기 위해서는 한 번에 큰 스텝을 밟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인하를 진행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점쳐진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인데요. 웰스파고의 게리 슐루스버그 CPI가 다소 높더라도 시장 허용치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를 받아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속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신규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죠.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앨런 젠트너는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보다 노동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CPI가 어제 조금 낮게 나왔던 PPI 생산자 물가를 상쇄하는 흐름이었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죠. 연준이 앞으로 고용 둔화라는 목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시마샤, 오늘은 역시 CPI보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렸던 날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연준 의사 결정에 약간의 긴급성을 더하는 그러한 지표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스라이트의 크리스 자카렐리, 마지막 빗장이 풀렸다라는 것은 결국에 연준의 FOMC 마지막 빗장이 풀림에 따라서 앞으로 인하 경로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중기 경로 결정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B컷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B컷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비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입니다. 연준이 50bp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하고 이제 연준의 최대 고용 책무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8월 CPI 조금은 끈적하게 나왔던 물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고요. 약세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투심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강세에 대한 전망이고요.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쪽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8월 말에 강세 심리가 30% 선에서 9월 10일 기준으로 28%로 소폭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까지는 거의 30%에서 30% 중반선이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최근 들어서 점차적으로 투심이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평균치는 강세를 반영하고 있는 투심은 37.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8%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고요. 약세에 대한 전망치는 31%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빠질 것이다라는 쪽에서 역발상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금 보유를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늘리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이고요. 지금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음수 방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과 ETF 순매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그래프 내용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들이 목도가 됐던 과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가 있었고요. 2020년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현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기 구간에서 개인들이 시장에서 종목들을 팔고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개인 매도가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중기 반등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새로운 영역을 앞으로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지표는 빅스입니다. 빅스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숏 포지션이 늘고 있다는 것은 변동성을 앞으로 적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하는 확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202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낮아진다라는 쪽에 그리고 주가가 변동 없이 오를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이 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는 시장의 자만일까요? 아니면 과열 시그널일까요? 이 기로에 서 있는 시장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될지 9월 FOMC에 쏠린 시선이 더더욱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마이크론 이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함께 마이크론에 대한 시티의 목표가 상향 이슈 들여다보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시티가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고 업종 성장 전망을 공개적으로 긍정평가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티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0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하며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현재 주가 대비
약 25%의 상승 여력을 의미하며 업계의 견조한 수요와 인공지능 관련 D램, 낸드 플래시 기대에 기반한 것입니다. 간밤에 오라클 주가는 6% 넘게 하락했는데 마이크론 주가가 7% 넘게 올랐습니다. 오라클이 AI 랠리를 다시금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다음 실적에 기대주는 마이크론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 추이를 좀 들여다보면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마이크론이 과연 어떤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인가? 시티의 의견을 바로 다음 장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티는 목표가를 150달러에서 17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강력한 근거는 지금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의 컨센서스 실적이 있는데 그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호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가이던스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상회폭이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추정치로는 컨센서스보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26%가량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정치도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9월 23일 기준입니다. 자, D램과 낸드 판매량과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HBM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특히 낸드 쪽의 시장에서의 전망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생산량과 예상보다 양호한 수요가 뒷받침이 되면서 앞으로 매출 55%를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의 최종 시장 수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 부분까지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시티의 지금 현재 매출 믹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HBM 쪽에서 17%가량 나타나고 있고요. DDR5 쪽에서 47%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23%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거시 쪽에서 전반적으로 13%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마이크론이 앞으로 HBM4 전략에 있어서 HBM 공급량을 줄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처럼 기존의 HBM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가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마이크론의 매출 믹스와 그리고 앞으로의 HBM4에 대한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도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 가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충격을 만회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시장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국내 조선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머스크가 LNG 듀얼 연료 컨테이너선 신조 논의를 대폭 가속하며 중국과 한국 조선사들 사이에서 치열한 가격과 기술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총 20척의 듀얼 연료 컨테이너선을 중국, 한국 조선사와 계약 완료했으며 추가 12척에서 20척 논의도 병행 중입니다. 각 선박은 9,000에서 17,000 TEU급이며 2028년에서 2030년 사이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선사라고 이야기하는 머스크사에서 지금 새로운 선박 발주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NG 컨테이너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다시 한번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도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 조방원이라는 타이틀에 가장 앞단에 서면서 주가 상승을 정말 매섭게 만들어 오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머스크사의 LNG 컨테이너선 발주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또 한 번 주가의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약 18,000 TEU급 6척을 다음 달 확정해서 발주한다고 하고요.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6척의 옵션 발주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옵션은
현재 약 18,000TEU급의 6척을 22,000TEU급까지 올려서 발주를 할 수도 있는 변경 옵션을 원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추가 6척 발주가 가능할 수 있는 옵션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 조선사들과 경쟁하게 될 중국 선사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들여다보죠. 입찰 경쟁 조선소 중국에는 장난조선소, 헝리중공업, 양지장조선 같은 그룹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로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조선소의 경우에는 가격 공세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거세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브로커들의 평가로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일단 두 번째 발주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발주를 따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조선소가 우위에 있더라도 중국 선사들 역시 선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기술력은 한국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또 한 번 랠리 펼칠 수 있을지, 특히 그 안에서도 엔진 관련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